한국항공우주 2025년도 실적을 스루풋 회계로 분석하고 연말 매출액을 예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출은 0.7% 증가했고 영업이익은 2366%나 감소했습니다. 포괄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 회전율은 1.1회전으로 매우 낮아졌고 PBR은 9.64로 매우 높은 상태입니다. 재고자산 매출원가 회계 투명성이 확보가 됐습니다. 그러나 2편에서 별도로 또 방송을 할 것입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항공우주에 대한 사업 개요입니다. 주소는 경상남도 사천시 산안면 공단 1로 78이고요. 홈페이지를 한번 구경해 봤습니다. 회사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주요 제품으로는 KT-1 기본훈련기, T-50 고등훈련기, FA-50 전투기, KUH, LAH 송골매, 무인기 등이 있으며 현재는 KF-21 한국형 전투기 개발 및 생산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소개를 하고 있고, 민간기업이 주관하는 차세대 중형위성 국방위성 개발 사업으로 진출했다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2014년부터는 한국형 발사체 체제 총조립을 수행하고 핵심 구성품인 1단 추진제 탱크를 제작하는 등 우주 사업 전반의 기술 역량을 확장해 나가고 있다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항공 분야 KF-21 중심적으로 해 나가고 우주 항공 쪽에서도 계속 개척해 나갈 것이라고 소개를 합니다. 주가부터 말씀드리면 시가가 185,700원으로 1년 전보다 119.2%가 증가했습니다. PBR로는 9.64로 491%나 크게 상승했습니다. 5% 이상 주주는 한국수출입은행이 26.41%로 최대 주주고, 연금공단이 8.3%, 그리고 외국 투자기관인 피델리티 매니지먼트 앤드 리서치 컴퍼니가 6.92%, 그리고 전반적인 외국인 지분율은 28.49%로 JP모간, 골드만삭스, UBS가 눈에 띕니다. 스루풋 회계로 분석한 결과로 매출이 3조 6,252억 원으로 전년보다 0.7% 증가했습니다. 매출에 비례하는 매출 재료비는 1조 7,424억 원으로 0.4% 하락했습니다. 그 갭이 마이너스 1.1%이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는 원재력 가격이 하락했다라고 1차 추론을 해볼 수 있습니다. 스루풋율은 51.9%로 0.5% 상승했습니다만은 운영경비가 2조 1,372억 원으로서 16.3% 크게 증가하는 바람에 TOE 생산성은 0.88로 떨어졌고, 영업손실 2,544억 원의 영업손실이 났습니다. 그러나 원가회계는 2,683억 원이 이익이 났다고 결산이 됐습니다. 왜 이렇게 큰 5,227억 원이나 큰 돈의 갭이 생기느냐? 그것은 포괄 가공비 배부 재고 자산이 크게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원가회계상으로 이런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원가회계 영업이익은 뉴스로 치면은 가짜 뉴스입니다. 제품 원가는 무효 데이터라고 이런 표현을 해봅니다. 원가 회계상으로는 영업이익이 2,683억 원으로 전년보다 10.5% 증가해서 참 잘했다는 얘기를 듣지만은 스루풋 관점에서는 참 못했다라고 얘기가 나오는 거죠. 재고자산 내역을 보면은 제품과 제공품 합쳐서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이 1조 8,974억 원, 전년도 1조 원대보다 무려 8,755억 원이 증가했습니다. 이게 이렇게 어떻게 많이 증가하느냐? 거의 뭐 더블까지는 아니지만은
지금 열심히 만들고 있는 게 엄청 많이 밀려 있다, 이런 뜻이 되거든요. 그리고 참고적으로 수주 잔액은 27조 3,437억 원인데 전년보다 2조 6천억 원이 그 수주 잔액이 증가했습니다. 그러니까 할 일도 많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매출이 한 3조 원 되니까 한 9년치 거를 아직 확보하고 있다, 이렇게 봐지네요. 제공품의 8,800억이나 급격한 증가는 생산 중인 공정이 많다는 것을 의미하겠지만 스케티시즘 입장에서는 의구심을 가져볼 만하다. 제공품의 급격한 증가는 납기가 지연되고 있다는 뜻도 될 것이다. 수주 잔액은 2조 6천억 원이 증가했습니다. 비용의 성격적 분류 분석 내용으로 재고자산의 변동 마이너스 1조 3천억 원이면 재고가 증가했다는 뜻이고요. 원재료비 저장핀 네이백으로 표현되어 있으면 A 재고자산의 변동 범위는 일단 전체 재고자산으로 인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AB를 더한 MC 매출원가 재료비는 1조 2천억 원대로서 19.6%가 내려갔습니다. 운영경비는 반대로 16.3%가 증가했습니다. 운영경비 2조 1,372억 원에서 판매관리비 3,251억 원을 뺀 1조 8,121억 원이 공장 가공비인데 42.5%로서 1.5% 하락했고, 재료 비율은 거꾸로 1.5% 상승했습니다. 여기서는 원재료 가격이 상승했다라고 2차 추론을 할 수 있는데 1차 추론과 모순이 됩니다. 왜 이런 일이 발생하느냐 하는 것은 두 번째 방송에서 그 근본 원인을 제가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재고자산 증감에 대한 그 투명성 검증에서 차이가 738억 원입니다. 그래서 아까 재고자산 변동 범위가 전체이기 때문에 BWCI의 증감액을 가감해 주면은 3,151억 원이 차이가 나는데 계약자산의 증감액을 빼주니까 385억 원이 또 차이가 나더라. 이것을 재고자산 명세에서 추적하면은 미착자재에 대한 증감액이 되겠습니다. 일치를 합니다. 그러니까 한국항공우주는 재고자산의 변동 범위가 전체 재고자산 중 미착자재만 뺀 거를 기준으로 가져가고 있습니다. 꽤 까다롭게 하고 있네요. WCAI로 하면 그만인데 왜 이렇게 복잡하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PQ 총 제조 비용의 차이도 동일한 금액으로 차이가 납니다. 현금 흐름표 기준으로도 맞습니다. 한 몇 년 전에 한번 처음 시작했을 때 회계가 불투명했는데 이제 회계 투명성은 자리가 잡힌 것 같아요. 2025년도를 현금식으로 읽어보겠습니다. 현금이 1조 2,685억 원이 나갔으면 그만큼만 증가하면 되는데 1조 6,183억 원이 증가했습니다. 3,497억 원이 어디서 공짜로 재고가 생겼는데 재고자산 평가손실 금액을 다시 더해주면 차이는 3,536억이 되는데 이것이 무슨 돈이냐? 계약자산의 증가액이다. 그래서 맞습니다. 원가회계액 영업이익 차이 무려 5,227억 원이 차이 나는데 억 원이 이것은 매출원가 재료비와 매출 재료비 차이액과도 동일한 금액이고 이 금액은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 증가액에서 가공비율을 곱하면 검증이 되겠습니다. 주요 운영경비로서 인건비가 6,351억 원, 전년보다 8.5% 증가했습니다. 직원 수는 5,241명으로 148명이 증가가 됐습니다.
인당 평균 임금은 1억 2,120만 원으로 5.5%가 증가했습니다. 외주 가공비가 11.6% 증가했고요. 지급 수수료가 81.7% 증가했습니다. 기술개발비가 8.8% 감소했습니다. 상시 고용 직원의 존재는 리스크 관리 전략의 핵심 요소라는 것을 제목만 말씀드리고 넘어갑니다. 경영평가 지표로서 포괄 가공부의 배부 재고자산 회전율이 2.1회전이었는데 1.1회전으로 거의 1회전이 내려갔습니다. 46.6% 하락했습니다. 스루풋율은 반대로 0.5% 상승했습니다. 역방향이면은 분식회계 개연성 가정을 세웁니다. 재고의 증가는 총자산 회전율 하락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네요. 0.36인데 총자산의 재고 증가액이 크게 들어가니까 이것이 0.54에서 0.36까지 떨어졌습니다.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영업구매평가지표로 매출채권 수금 속도는 5.1회전으로 2023년에 비해서는 반토막 수준으로 수급을 늦게 하고 있는데 이런 거 강하게 어필을 해봐야 됩니다. 왜 수금 속도가 떨어지냐? 정부가 돈이 없느냐? 또 수출한 것도 있다면 왜 돈을 못 받아 있느냐? 그래서 매입 채무 지급 속도도 덩달아서 같이 내려가고 있습니다. 두퐁 ROI 자본 회수율 13.6% 하락했습니다. 최종 스루풋 영업이익이 안 좋다는 얘기죠. 그래서 아까 얘기한 대로 이 포괄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 회전율은 하락했고 스루풋율은 상승했기 때문에 분식회계 개연성 가정을 세우는데 이것을 반증하려면은 원재료 가격이 상승했고 판매 가격, 수주 판매 가격도 인상되어 있다는 것을 입증해야 될 것입니다. 그럼 원재료 가격이 상승했느냐? 알 수가 없습니다. 원재료 가격 추이에 대해서는 바라바라바라 이렇게 얘기하고 국방보안사항과 영업기밀사항이다. 또 제품도 마찬가지다. 이렇게 얘기함으로써 우리가 반증을 해드리고 싶어도 국가보안관계상 비밀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요. 현금 재무지표입니다. 1번 EAT 세후현금 순이익 5,293억 원 벌었습니다. 당기순이익은 1,926억 원입니다만은 실제 현금으로 번 돈은 5,293억 원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EMS 사업활동으로 전체 유출된 돈이 6,139억 원입니다. 어디로 돈이 많이 나갔을까? 그 다음에 FEM 최종 1조 750억 원의 현찰이 유출이 되었습니다. 비유동자산의 투자액은 뭐 그렇게 크게 올라간 게 없습니다. 프리캐시 플로우, 채권자 프리캐시 플로우로 채권자한테서 1조 원대를 추가 차입해서 이자부채 레버리지율은 경영권 방어선인 50%를 넘어서서 졸지의 52.5%가 되겠습니다. 은행 자체가 최대 주주인데 이걸 정부 건데 누가 사가겠습니까? 산업은행이 다시 사갈까요? 글쎄 없습니다. 주주 잉여 현금 흐름, 원가 회계상으로 영업이익이 낮다니까 배당들을 하는데 배당률이 1.2%로 높은 편은 아닙니다만은 배당을 안 했어야 될 것입니다. 돈을 쓴 데가 결국은 제공품이 크게 늘어나는 거하고 무관하지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제공품이 1조 원대 이상으로 늘어났잖아요. 돈 들어갈 때가 거기뿐이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캐펙스도 그렇게 증가된 게 없고요. 납입자본 성장률 3.1로서 그래도 상승을 했고 이잉여금률도
4.4%로 상승은 돼 있는 상태입니다. 2025년도 실적 전년보다 100.7% 조금 올라갔는데, 이런 걸 기본으로 해서 우선 운영경비가 16% 증가했었는데 2026년도는 15% 증가한다. 그래서 1 더하기 15 해가지고 또 목표이익, 이게 스루풋은 적재였기 때문에 전환으로 155%로 이익을 내겠다. 그런 이 목표 금액을 스루풋율로 나누면은 5조 원 돈은 나와야 해야 손익분기점이다. 스루풋 입장에서는 그렇게 되고요. 그다음에 여기 38% 매출 증가인데 매출 재료비도 38% 증가시키고 매출 재료비율로 나누면 동일한 금액으로 예측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5조 원으로 사업 계획을 한다. 그러면 한 1830억 원이 남는 거로 이렇게 예상이 되는데, 더 욕심을 내서 포괄 가공비 배부 재고 자산 회전율을 1.2회전까지 올린다면은 매출이 5조 4천억이 됐을 때 영업이익은 2,530억 원으로 한 200억 가까이 그 매출이 영업이익이 증가할 수 있다. 이렇게 예측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원가 회계상으로 총 제조비용 생산을 38%더 한다고 봤고, 가공비는 12.7% 증가하는 것으로 봤습니다. 그런데 재고를 감소시켰을 때는 총 제조비용이 5조 5천억이나 되는데 6조 3천억으로 크게 증가해 버립니다. 재고가 증가했을 때는 거꾸로 4조 7천억으로 줄어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이 영업이익을 전환이익으로 하는 거니까 얼마나 팔아야 되냐. 재고가 감소할 때는 6조 5천억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재고가 증가했을 때는 4조 8천억만 하고 그 목표 금액이 재고 증감 때문에 크게 편차가 나버립니다. 그래서 자기네들이 계산할 때는 한 5조 7천억 정도는 해야 되는데, 스루풋 쪽의 입장에서는 손익분기점이 5조 원이면 충분히 된다. 그리고 마진을 한 300%, 아니 300이 아니고 3천억 원 본다고 했을 때 부풀림이 되는 게 6조 1,500억 원. 그래서 이게 적자가 나니까 더 매출을 더 해보자고 해서 8.2% 더 해본들 적자는 못 면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겠습니다. 그래서 재고가 감소했을 때, 증가했을 때 재고 감소는 스루풋보다도 1조 8천억이나 영업이익이 적게 나오고요. 재고를 증가시킨다고 하더라도 매출이 원가회계상 5조 원을 못 넣었으면은 적자라 이런 얘기죠. 원가회계상도. 그래서 좀 더 노력했을 때는 더 매출액이 스루풋은 노력한 만큼 늘어나지만은 원가회계는 노력을 똑같은 금액으로 매출을 올린다 하더라도 여전히 재고가 감소하면은 영업 이익은 더 영업 감소 쪽으로 영업 손실 쪽으로 결과가 나타나는 것으로 시뮬레이션이 됩니다. 이렇게 원가 회계가 지금 무용지물인 거 실질적으로인 경영평가를 제대로 못하고 있다. 재고 증가하면 생산만 한다고 해서 이익이 나는 거냐? 그런 게 아니지 않냐? 그러니까 로스차일드 글로벌 금융자본이
원가 회계를 쓰레기통에 버리자고 제안을 해준다면은 이 세상은 급격하게 혁명 같은 변화가 일어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